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유세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서 후보들은 거리 곳곳을 누비고 유세차 위에서 연설을 하는 등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곳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후백제 유적이 발견된 옥구읍성 부지의 추가 발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적지 인근 국유지가 최근 개인에게 매각됐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 매각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유세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거리 곳곳을 누비고 선거차 위에서 연설을 하는 등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요 거리를 누비는 선거운동원과 유세 차량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후보들은 마지막 유세에 나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가 무엇보다 절실한 후보들은 오늘 하루 쉼없이 자신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도지사 후보들도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교육감 후보들과 시장 후보들도 자신의 정책을 알리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지역구를 돌며 마지막 선거운동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유권자들도 지방선거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일단은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도시의 발전 그리고 대학교의 연계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의 수, 자리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또 선거 막판까지 후보 검증 공방이 이어져 청렴성과 자질도 유권자의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혔습니다. 당을 떠나서 각 개인의 부정부패는 일단 없어야 되고요. 청렴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곧 30이 되는 그런 나이대인데 그 애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의 주인이 될 텐데 그 친구들이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은 2일 자정 종료됩니다. 향후 4년간 지역을 이끌 일꾼을 뽑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내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투표와 개표 업무에 도내에서는 14,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전북 선관위는 도내 투표소 557곳과 개표소 15곳을 운영하고 투표 관리 인력 8,000여 명과 개표 관리 인력 5,900여 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공정선거 참관단이 투표함 이송과 개표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섬지역 투표함 수송 지원에 나섭니다. 군산의 도서투표소는 어청도와 관리도, 방축도 등 모두 7곳으로 해경은 투표함을 안전하게 개표장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특히 군산항에서 72km 떨어진 어청도는 경비함을 투입해 이송하고 투표함이 가장 늦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도서 지역은 여객선과 행정선 등을 활용해 투표함을 회송하고 기상 악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함정 등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경우라도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 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한 언론 관계자가 고발됐습니다. 도선관위는 인공지능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언론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순 도내 시장 선거 후보자에 관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가상의 유죄 판결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거쳐 구성되는 제10대 익산시의회 첫 회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제278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10대 의회를 이끌어갈 상반기 의장 선출 등이 이뤄집니다. 앞서 익산갑 지역위원회는 후보자들에게 의장 역임 시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2,61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학교 신설 및 증축비 798억 원, 노후시설 환경 개선비 530억 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비 420억 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비 71억 원 등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임시회를 거쳐 19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의 올봄 평균 기온이 역대 4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4도 높은 12.9도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기상 측정이 이루어진 이후 역대 4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올봄 고온 현상은 고기압이 자주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평균 강수량은 258.9mm로 평년보다 소폭 많았습니다. 후백제 유적이 발견된 옥구읍성 부지의 추가 발굴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적지 인근 국유지가 최근 개인에게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재 보존과 토지 행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옥구읍 옛 상평초등학교 부지입니다. 2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후백제 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추가 발굴과 복원이 기대됐지만 유적지 인근 국유지가 개인에게 매각되면서 발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땅은 유적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산림청 소유 부지입니다. 이곳은 한 일반인이 수십 년 동안 불법 건축물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채 무단 점유해 왔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초 산림청의 경계조정 요구에 따라 경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문화재 발굴 등 공익적 가치가 큰 부지의 경우 매각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이 부지의 유적 여부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역사환경보존지역 내 부지를 매각하면서 문화재 영향 검토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도 다니던 길이고 성토로 이렇게 저 넘어가는 그 옆마을로도 넘어가는 길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저기가 완전 저기 보다시피 철문으로 막을 놓은 상태고 거기를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국유지가 사유지로 전환되면서 올 가을 예정된 추가 시굴 조사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난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서둘렀던 겁니다. 그런데 가을에 그걸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상당히 미뤄지게 될 것 같아요. 법적 다툼이 이제 생기죠. 제가 이제 이걸 고소하지 않겠어요? 이건 뭐 직무유기 내지는 이거 배임 아닙니까? 산림청의 국가 부지를 후백제 유적 보존과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군산시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부송동의 폐기물 야적장에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 40분쯤 부송동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폐기물이 대량 적치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이 난 지 5시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4월 10일에도 불이 난 적이 있어 관리부실 등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불이 나자 재난 문자를 발송해 외출 자제와 차량 우회를 당부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가 민주당 김재준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재준 후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 이주연 선거사무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50개를 성장 사다리 기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도는 이들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성장 역량에 따라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 지정된 기업은 AP그린, SB텍, LTS, 울림ENT, 성현, 비나텍 등입니다. 도는 앞서 성장 사다리 기업에 선정된 131곳 등 181개 기업에 107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군산 청년들 청년센터가 지역 특화 청년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군산시 청년들은 2023년 첫 선정 이후 매년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올해 공모 선정으로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의 관계 형성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도치클럽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도치살롱,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도치 다이닝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 면세유 보조금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 받는 유가연동 보조금은 종전보다 리터당 36원에서 42원까지 올라갑니다. 리터당 지급 한도는 경유가 176.2원, 등유는 183.2원입니다. 산지 쌀값이 지난 3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한 가마에 22만 8,972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23만 864원을 기록한 이후 석 달째 내림세입니다. 산지 쌀값 하락은 정부가 공매 물량 공급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 인우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24번째 인사드립니다라는 편지와 성금 3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24년 6월 첫 나눔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선행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전달한 성금은 총 812만 원에 달합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거쳐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원된 성금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18세대에 3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임실군의 대표 생태 관광지인 옥정호 붕어섬의 정취를 담은 홍보가요 붕어섬이 발매됐습니다. 임실군은 옥정호와 섬진강의 수려한 풍경을 서정적인 트로트, 선율로 풀어낸 노래 붕어섬을 주요 음원 플랫폼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곡은 임실 출신 전상훈 작가의 시 붕어섬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노래는 미스트롯이와 현역가왕으로 인기를 끈 가수 김다연이 가창을 맡았고 작곡가 윤도우, 김상규가 편곡에 참여해 대중성을 더했습니다. 전북도가 2,514억 원 규모의 대형 국지도 건설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순창에서 구림국지도 확장 공사와 부전에서 칠보국지도 시설 개량 공사에 대해 토지 보상과 공사감리 용역 발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창에서 구림국지도 확장공사는 순창읍 백산리에서 구림면 월정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55호선 9.14km 구간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부전에서 칠보국지도 시설 개량 공사는 정읍시 부전동에서 칠보면 시산리를 잇는 국지도 49호선 10.92km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외과 공보위가 크게 줄어 한의과 순회 진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함여릅과 황등면을 제외한 12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한의과 공중보건의 6명을 배치해 주 2회에서 3회씩 한방치료와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지역 외과 공보위는 지난해까지 5명이었지만 올해 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국산 농업용 피복제를 원예 농가에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피복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 학원에서 국산 폴리올레핀 필름을 활용해 개발한 겁니다. 투과율이 기존 제품보다 15% 이상 높아 내부 평균 온도를 높임으로써 시설하우스 생산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멜론과 수박 등 9개 농가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 신흥공원의 오로라 레이저쇼가 상설화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흥공원 오로라 광장에서 진행되는 야간 오로라쇼를 연중 상설 운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공연은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20분 사이에 걸쳐 회당 20분씩 2차례가 진행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관람객들을 위한 주말 상설 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박물관은 오는 6일부터 10월까지 주말마다 연극 공연과 전래놀이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극 공연은 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에서 매월 6차례, 토요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 2차례 운영됩니다. 전래놀이 체험 행사는 박물관 앞 광장에서 매월 3차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의 조은혜 신임 상임지휘자가 위촉됐습니다. 조은혜 신임 지휘자는 어제부터 오는 2028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군산 시립합창단을 이끌게 됩니다. 조 지휘자는 유럽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세련된 음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지휘자는 모건대학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한 뒤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악학교에서 합창지휘 디플롬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가 2026년 캐릭터 창작 역량 강화 교육 참여자를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캐릭터 디자인부터 이모티콘, 굿즈 제작, 3D 피규어 제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익산시 삼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금마면에 위치한 오리요리 전문식당 오리회를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현판식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공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해 착한 가게 가입을 축하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차차 맑아지겠으며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5도에서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군산도 흐리다 맑아지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